김영진, 이원욱, 강훈식, 조응천, 송갑석, 전재수, 이재명 역시 당신 상처 뿌린 영광이다. 이에 여기서 요즘에 나오는 이는 뭐 100% 이재명이죠. 이재명의 등을 돌린 친명 10여 명.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다. 예, 그동안에 그 대선 과정에서 또 당대표 그 경선할 때 이재명의 딸랑딸랑 했던 그 아주 호의 그 세력들 중에 저 사람도 이재명의 등을 돌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10여 명이나 된다는 점, 네, 이것도 간단치가 않습니다. 마치 아까 KBS에서 이재명 보도, 이재명 집에서 현금 억대 이상의 돈을 들고 나오는 배모 씨, 5급 비서가 들고 나오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돈 얼마냐고, 돈이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얼버무리는데, 이 돈이 얼마나 돼요? 그러니까, 한 1, 2억 대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KBS가 저런 보도를 이제 아주 중요한, 탑뉴스로 보도를 했다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서서히, 구름이 걷히는 그런 방향으로 본다라고 제가, 의미를 부여를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친명의 10여 명이 등을 돌렸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인데요. 관련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사진까지 나오지요. 사진까지 조목조목 나오는데요. 일단 저 클로즈업을 한번 해봐 주실까요? 네, 아주 이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김영진, 이원욱, 강훈식, 조응천, 송갑석, 전재수, 유원부장, 이재명 역시 당신 상처 뿌린 영광이다. 나가지 말라. 당 경선. 네, 실례했습니다. 네, 기침이 나오네요. 강훈식, 이원웅이 상처 뿌린 영광이라는 얘기는요, 당대표 출마하지 마라. 그리고 계양을 국회의원직 출마하지 마라. 대선에서 떨어졌으면 일단 6개월이나 1년 동안은 권투 중례를 노리기 위해서 몸을 좀 삼가야 된다. 그런데 이원욱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도 바로 계양을 해가서 방탄1 복을 입었고 또 당대표 경선할 때 방탄2 또 옷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 뒤로부터는 나는 같이 이재명과 같이 행보를 안 하겠다라고 그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원욱. 세 번째입니다. 강훈식. 이재명 전략본부장으로 있었죠. 개딸 포섭 전략에 당원과 지지자 간 간극이 너무 벌어졌다라고 이재명의 행보에 대해서 제동을 걸은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응천 여러분들 잘 아시죠? 공동상황실장이었는데요. 이재명 측근이 구속이 되자 이제 이재명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유감 표명 정도는 할 시점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측근이 뭐 당연히 김용과 정진상이죠. 정진상이 구속할 때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이 잠잡고 있을 시기가 아니다. 본인 입으로 유감 표명을 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저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조응천마저 이제 나를 이렇게 뭐 등을 돌려 자식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속으로는. 네, 조응천하고 동기입니다. 동기. 사법고시 동기이기 때문에 이제 뭐 지들 둘이 만날 때는 조응천이 나이는 1살 위인데요. 뭐 말을 놓고 그런다고 그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라는데 저 얘기를 이제 쓴소리를 한 것이죠. 네, 송갑석 전략기획수석본부장 8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사당화를 맡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대표 경선에 나왔는데 그 컷오프 됐죠. 저 광주 출신입니다만 광주에서도 표가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이재명이 대선 과정에서 곳곳에 자기 세력, 자기 사람을 뽑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전재수, 이재명이 주식 투자할 때 쓴소리를 했죠. 이 대선에서 민주당이 져가지고 다 지지자들은 정신이 혼미하게 널브러져 있는데 혼자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그것도 2억을 방산주에 투자를 해? 야, 저거 정말 저게 멘탈이 강한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이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건지 정말 실망이다 하는 얘기를 전재수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대선 과정에서는 아주 핵심, 여기에 다 그 직함을 그래서 놓은 것이고요.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김영진
저 있죠? 왼쪽 오른 위에 있는 김영진 처음에 얘기할 이 사람은요. 아예 7인의 멤버이기도 했습니다. 7인이라는 저는 이재명을 사수하기 위한 초기에 그러니까 핵 같은 존재죠. 자, 이제 7인회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라고 초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기는 이제 정성호라는 사람도 있고, 아예 초기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옹립을 해야 된다라고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바로 7인회인데, 거기에 속했던 김영진이도 이재명을 저렇게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포함을 하면은 저 사람들 좀 대놓고 이 워딩이라든가 이런 게 드러난 것이고요. 대략 한 10여 명, 한 대여섯 명 정도가 친명에서 이제 최소 중도 내지는 아이고 이거 이재명으로 안 된다. 빨리 플랜 B를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략 한 7, 8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중도 세력은 점점 늘어날 겁니다. 친명도 아니고 비명도 아니고 아이고 나는 일단 이재명은 안 될 것 같다라고 일단 중도파의 자리를 옮겨 타는 사람들이 꽤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저 숫자에 나오죠. 의원 169명 중에서 이재명을 비토하는 비명계가 바로 100명을 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술렁술렁하는 분위기가 아주 쉽게 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정진상, 김용이 구속이 되고 이제 당직을 맡고 있었죠. 김용은 뭡니까?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정진상은 당대표의 정무조정실장, 이게 다 이제 그만두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당내에서도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아주 일방적인 구애 이런 것들은 많이 사그라질 전망이다라는 것으로 요약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권성동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재명은 종합 범죄인이다. 종합 범죄인.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다라고 권성동이 당대표를 염두에 지금 두고 있습니다. 저는 뭐 당대표는 권성동이 돼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 생각을 갖고 있고 아마도 끝까지 완주는 못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견을 하는데요. 자기를 도우는 그 참모들은 최근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확보를 했던 모양입니다. 이틀에 한 번꼴로 나오는 그 메시지가 전에보다는 상당히 젊은 감각이 넘치더군요. 바로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일 겁니다. 이재명은 범죄인은 범죄인인데 종합범죄인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형법 교과서다. 이재명에 적용되는 그런 그 죄목을 다 나열을 하면은 그야말로 살아있는 형법 리스트다 하는 그런 얘기를 권성동이 한 상황인데요. 아무튼 그 권성동이 최근에 당대표를 위해서 많은 그 인적 그 풀을 확보를 한 걸로 제가 취재 결과 그 내용이 들려오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메시지가 점점보다는 상당히 그 생기 있는 메시지가 나온다 하는 것을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